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이 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되면은요, 공동 발의에 참여하는 사람이 9사람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 발의한 사람과 포함해서 10명 이상이면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의된 법안이 여야가 합의해서 잘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는 것이 원안인데요. 요즘 22대 국회를 살펴보게 되면 야당이 법안을 발의합니다. 그리고 여당을 제외시키고 야당이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그 야당이 통과시킨 법안을 대통령이 14일 이내에 공포하도록 되어 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시 국회에 돌아와서 다시 재표결을 하게 되는데요. 재표결을 하게 되면은 또한 여당이 반대를 하게 됩니다. 부결을 시킨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또한 야당은 새로운 또 법안을 재발의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금 계속 22대 국회에서 악순환이 돼가지고 쇠바퀴처럼 이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 2일이죠. 윤석열 대통령이요,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니 국회가 얼마나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참으로 비통하고 참담한 현실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던 법안들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했는데요. 역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법안은 폐기가 됐는데요. 300명 중에 찬성이 194표, 그리고 반대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 해서 투표가 되었는데요. 자,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여당이 지금 총 108명인데요. 104표가 반대를 했고요. 4표가 지금 이탈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1대 때요. 2월 29일이죠. 김여사 특검법을 재표결했을 때 국민의힘 그 당시 의원이 113명이었는데요. 저는 반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2대 지금 총선 들어서서 국민의힘 의석수가 113명에서 108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 두 번째 재표결에서 지금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108명 중에 4표의 이탈표가 나와서 국민의힘은 당혹스러운 감을 지금 그런 당혹스러움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네 분이 어떤 사람이 그런 이탈을 했습니까? 바로 더불어민주당으로 팔려간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4사람 중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으로 팔려간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그들은 민주당에 부역하는 배신자는 만고의 역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좀 지나친 말 같습니다만은 그리 팔려간 사람들은 능지처참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말 화가 나네요.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 300명 중에 200명 이상이 찬성을 하게 되면 특검법은 가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만간 또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22대에 들어서서 김건희 특검법을 지금 3번째로 발의하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이것을 실행에 옮긴다면 여당에서 8명만 이탈되게 되면 재표결의 법안은 통과가 됐다는 것입니다. 국회 문턱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들이 지배적입니다. 최근에 김여사 이슈에 대한 민심은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명품백 수수 논란을 필두로 전당대회 개입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방조 혐의 등 의혹이 지금 야당에서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 여사 문제는 심각하다. 심지어 김재섭 의원이 김 여사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이 나올 지경이라고 이르렀습니다. 또한 최근에 일부 언론에서는 김 여사 특검 찬성, 지금 응답이 65%에 달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의구심이 들어갈 정도입니다. 지금 윤 정부는요, 백척간두에 서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갈등은 지금 위험수위에 이르렀습니다. 사사건건 부딪힐 뿐만 아니라 지금 서로 얼굴조차 안 보겠다고 합니다. 한 대표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동남아 3국 순방차 출국하는 공항 환송 행사에도 불참했습니다. 이 민감한 시기에 한 대표는 어제 7.23 전당대 이후 처음으로 친 한동훈계 의원을 한자리에 모아서 만찬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윤계는 지금 심기가 상당히 불편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윤 정부가 휘청거리자 193석의 거야는 대놓고 대통령 탄핵을 입에 올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그제 광화문수 재선거 지원 유세에서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다며 도중이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 말은 탄핵 추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이 대표가 공개석상에서 대통령 탄핵을 연상케 하는 말을 한 것은 진짜 도를 넘는 정치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말들이 단순히 정권에 대한 비판에 그치지 않고 자칫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외적으로 나라의 위상이 추락할 수 있어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윤석열 탄핵준비 의원 연대를 꾸리거나 국회 안에서 탄핵의 밤 행사를 열어 논란이 됐습니다. 이를 이재명 대표가 제지하기는커녕 오히려 거두는 듯한 언급을 한 것은 제1당 대표로서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대표나 민주당이 자꾸 그럴수록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의 벽을 높이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의심만 더 들어갈 것입니다. 거야의 김 여사 특검법 공세를 대통령 거부권으로 얼마나 더 막아낼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보수층에서 김 여사 사과로 문제를 해결할 단계는 이미 지났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지금 타이밍이 지났습니다. 제가 지난 2월에 대통령실에 신문고로 김건희 탄핵에 대한 김건희 명품백에 대한 발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대통령실은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지금 근본적인 고민과 해법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해결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되는 것을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 수고도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탐욕은 지혜로운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고 뇌물은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일은 시작할 때보다 끝날 때가 더 좋습니다. 마음은 자만할 때보다 참을 때가 더 낫습니다. 급하게 화내지 말아야 합니다. 분노와 경노는 어리석은 사람의 품에 머무는 것입니다. 좋을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울 때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좋을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쁠 때도 있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길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